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전북 고창군 삼하면 90호 해변길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이 기계는 조금 저가의 재봉틀입니다. 이 홈닥터라는 이런 재봉틀인데 사용자분께서 이제 전화를 주시기를 기계가 이제 밑에 자꾸 실이 엉키면서 바느질이 되다 서다 이제 이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주된 고장의 원인은 이쪽 하축에 보면은 가마 타이밍이라 합니다. 이쪽에 타이밍이 맞질 않아서 이쪽 하축 부분을 타이밍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왜냐면 실이 엉켰을 때 강제로 요걸 폴리라고 그러거든요. 폴리를 강제로 돌리게 되면 요 타이밍이 약간 틀어집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각도가 맞지 않으면 이 재봉틀이 밑실을 못 끌어올려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하축 가마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가마 타이밍을 조정을 해서 정확한 실을 끌어올려 줄 수 있게 이게 바로 니들바라 그러잖아요. 니들바하고 여기 반달이라고 한국에서 우리가 반달이라 그러죠. 예, 반달이라는데 요 훅하고 요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줘야만 됩니다. 실이 엉켰을 때 이 풀리를 강제로 돌리게 되면 요 가마 타이밍이라 하는 요 부분이 맞지를 않아요. 요렇게 해서 바늘이 떨어지면서 요 앞면으로 돌리면 떨어지면서 요 훅이라 그러죠. 예, 훅에 정확하게 걸려 올라 실을 그래야 끌어올려주는 이런 가마 타이밍입니다. 요게 틀어지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강제로 돌려서 그래요. 실을 이 폴리를 강제로 돌리는 가장 큰 원인이 실이 엉켰을 때 이걸 습관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하축에 가마 타이밍을 먼저 맞췄고 바느질을 하다 보면 가다서다 한다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훅 컨트롤인데 컨트롤을 여러 차례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이걸 떨어뜨리게 되면은 요 콘덴서 부분이 이탈이 돼 버립니다. 그럼 전원선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요 코일 감긴 부분이요. 요 부분이 오른쪽 왼쪽인데 이 부분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페달이 스피드 컨트롤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원 코일이 떨어지다가 해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쪽에 잠겨졌죠. 이거는 또 제가 잘못했네. 이 기기가 여러 차례 떨어뜨려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일을 납땜질을 모두 다 해주고 조립이 된 겁니다. 이거 분해하는 거, 조립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가전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손대는 거는 권장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회로를 맞춰서 지금 수리를 한 페달이 되겠습니다. 이제 떨어뜨린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이걸 갖다가 납땜질을 했어요.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북실을 감아 봐야 되겠죠. 밑실을 우측으로 돌려서 밀어주고 폴리를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만 자동으로 감깁니다. 요거 이제 요런 경우에는 여기 빨대 같은 걸 꼽아서 하시면은
실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오늘도 하다 보니까 11시 반이 넘었네요. 11시 40분이 다 돼가네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고 감으시면은 실이 이탈되는 것도 방지가 되고 빠른 시간에 실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용 미싱 홈 닥터라 해가지고 좀 저가의 재봉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받을 때 이렇게 저가의 재봉틀들은 수리 받기를 좀 꺼려 하지만은 이분이 간곡한 부탁으로 받았어요. 이 저가의 재봉틀들이 수리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가격에 싸게 기계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요걸 이제 버빙 케이스에 버빙을 넣는다 그러죠. 요것도 상세히 보여드려야 되네. 하나, 둘, 이렇게 넣습니다. 요 홈 속으로 빼주는데 이때 실이 너무 잘 나와도 안 되지만 약간 물에 젖은 듯이 나오면 정상입니다. 자, 요걸 조립을 했어요. 요렇게. 늘 말씀드리죠. 제가 요 포인트, 요 버빙 케이스가 기둥에 가마에 들어갈 때 홈에 꼭 들어야 되고 요 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길이는 5, 6cm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실이 어떤 분들은 그냥 집어넣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앞에서 정면에서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고, 요걸로 꼽아서 바느질을 해야 되겠네. 왜냐면 가실 때 기계가 도착이 돼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거 다시 보여드려야 돼. 100번, 1000번을 해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실책이죠. 요 부분에 안 끼워가지고 밑에 실이 엉키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보통 일반 분들이 쭉 내려와서 바늘에 끼워버려요. 요거는 이제 저가의 재봉틀이라서 자동 실끼기 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끼워줘야 되죠. 손으로 이런 경우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끼워줘요. 폴리를 몸쪽으로 돌렸습니다. 단 한 번에 걸려 올라오죠. 이건 제가 수리를 잘한 겁니다. 가마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노루발 밑에 옷감을 넣어주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바늘을 꽂고 페달을 밟으세요. 이 기계가 페달을 밟았을 때 즉각 출발을 못했던 기계예요. 그리고 속도 조절이 안 됐었어요. 그 이유는 페달을 많이 떨어뜨려서. 이것도 이제 심각하게 고장이 나면 이 페달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기계는 납땜질이 떨어진 거라서 쉽게 수리가 됐어요. 그래하고 A번에 놓으면 요거는 바느질 땀수라고 그래가지고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4번이 가장 넓은 간격이겠죠. 2번이 촘촘한 보통의 바느질이 되겠고요. 생각보다 저가의 재봉틀인데도 요 보시는 것처럼 지그재그 바느질이 나오는 거고, 뒤에는 누비는 바느질이 나오는 거고, 이는 그림의 화살촉이 나오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니 미싱인데도 작은 홈닥터라는 기계인데도 수직 가마이기 때문에 이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엣지 한번 놔볼까요? 엣지에 놓으니까 오버록 스티치예요. 여기 1, 2, 3, 4가 있죠. 4번에서 넘어가시면 돼요. SS 요 잉크색, 파란색, 청색깔의 바느질이 나오게 돼서 어이구 참. 오버록 스티치라 그래가지고 요 오버록 스티치도 마이너스에 넣으면 촘촘하게 나옵니다. 보통의 이제 이 재봉틀 중에서 홈닥터나 미니 미싱 이런 거는 사실 수리를 잘 안 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대형 미싱들하고 달라요. 요 보시는 것처럼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돼요. 그래서 이제 페달 수리하고 가마 타이밍 틀어진 거 수리하고 내일 발송되어지는
전부 고창으로 발송되어지는 홈닥터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을 한 영상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